감정의 시세창을 닫아라. 하루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이었다. 택시기사는 새벽부터 운행하느라 피곤했는지 조금만 길이 막혀도 짜증 섞인 말투로 푸념을 늘어놓았다. 정작 마음이 급한 사람은 나였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다. 나보다 더 조급하고 초조해 보였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택시기사는 엉뚱한 길로 차를 돌렸다. 왼쪽 차선을 타야 하는데 오른쪽 차선을 타는 바람에 고속도로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10분 뒤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은 3분 후에서 28분으로 늘어나 있었다. 아니, 이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택시기사는 날마다 운전하는 것이 일이지만 더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 황당한 실수를 한 것이다. 택시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고속도로에 들어서더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자책감으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심정 때문인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를 냈다. 나는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미팅 시간을 조정했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천천히 가자고 말이다. 목적지까지 불과 1km도 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에서 중앙차로를 넘을 수도, 그렇다고 역주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는 그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말을 건넸다. 택시 운전은 언제부터 했는지, 몇 시부터 운행하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그의 주의를 돌렸다. 택시기사는 나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내 차분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적 충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브레이크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불쾌한 감정에 쏠려있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유용하다. 떨어지는 시세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욱 불안해지는 것처럼 괴로운 마음의 시세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기는커녕 괴로움이 더욱 커진다. 그럴 때는 마음의 시세창을 닫고 신경을 꺼야 한다. 이는 마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의 핸들을 들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다. 불쾌한 감정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나는 손절 이후 좌절감으로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루는 사무실에 앉아 일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애써 슬픔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사무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산책을 하던 10분 정도 되는 짧은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길거리에 늘어선 가로수와 가지런히 놓여있는 보도블록,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아주머니와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도로변을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물이 지어 바닥을 쪼고 있는 비둘기와 돌담 사이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 그리고 길거리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벤치. 이렇게 좌절감으로 쏠려있던 주의를 다른 것들로 돌리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 있었지만
무기력이 극에 달했던 며칠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운동을 했다. 운동할 때는 신체 감각에 주의가 집중되고 그 순간만큼은 나를 괴롭히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특정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오히려 원치 않는 생각에 더욱 얽매이게 만드는데 이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다니엘 웨그너는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그는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두 그룹 모두에게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도록 했는데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은 B그룹이 종을 친 횟수가 더 많았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생각이 나는 법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시시껄렁한 농담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웃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 좋아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한적한 공원이나 거리를 걷거나 애완동물이 있다면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운동을 배우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글쓰기도 큰 도움이 된다. 돈을 잃은 와중에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명심하자. 돈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신을 고통스러운 감정에 가둬놓고 학대하지 말자. 삶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플러스도 있어야 한다.